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의 토지 게시판에 이미 늦어버린 듯한 멋진 지분 투자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로 나왔던 물건인데요. 김포시의 물건입니다. 공매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경매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권리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절차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매는 물론 압류에 의한 공매를 얘기합니다. 다른 신탁 공매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요. 압류재산 김코 공매를 얘기합니다. 자, 토지를 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제가 보고 나서 작년에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주거형이 폭등하는 시기였죠. 그래서 주거용에만 집중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아니까 그때 당시에 토지를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왔던 물건인데 일단은 내용을 한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내용을 봐보면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이고요.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면 공매가 진행 중이고 지분입니다. 그래서 38.93이라는 지분 물건이고 전체 109제곱미터 중에 38.93 약 한 30-40% 정도 나온 거죠. 그리고 대지만 경매로 나왔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로드뷰로 봤더니 건물을 보다시피 이런 커피앤이라는 커피 전문점이 있고 임대차도 관계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는데 사진을 보다시피 개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로드뷰로 과거 내용을 살펴봤더니 2017년도에 개업한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보다시피 인테리어에 상당히 돈을 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위치가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중심지역의 위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토지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냐면 한 이 정도까지 다 나왔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 이 도로 부분도 나오고 이 건물 부분도 나오고 물론 이 건물 부분이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물건을 보다 보니까 워낙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물건을 입찰해야 되겠다 입찰 고민을 해서 등기부를 봤더니 등기부에 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공매 공고가 나왔었고 이미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누군가 공매로 당시에 29.2인데 29.2 정도를 공매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공매 재산 명세를 뒤져보니까 당시에 지분이 나왔었고 그리고 입찰자 한 명이 102.2%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작년에 누군가가 이렇게 낙찰을 받고 현재는 다른 지분이 공매로 나온 상태죠. 이렇게 된다면 이 공매 낙찰을 작년에 받았던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지분이 공매로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지분 늘리기를 당연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적 우선 매수를 하면 되죠.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면 공유적 우선 매수. 유찰이 지분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분으로 나오다 보니까 신권에 낙찰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좀 떨어지면 이제 누군가가 낙찰받은 공유적 우선 매수에서 계속 지분 늘리기를 한다면 제일 처음 것만 좀 무리해서 좀 받는다면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적은 금액으로 좀 더 싼 금액으로 이 지분을 늘려서 이 전체 물건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투자 수익률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지분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소수 지분이 되든 어떤 지분이 되든 지분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적 우선 매수라는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먼저 들어갈 때 이때 당시에도 102.2%로 신권에 단독으로 들어갔던 이유도 그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 현재 경매 물건을 내가 퍽 질러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공유적 우선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이 사람과 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협상이죠.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퍽 질렀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을 다른 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는 계획을 잘 짜야만 수익률을 생각할 수 있겠죠. 퍽 질렀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아무리 높게 입찰을 해서 낙찰 받으면 뭐하냐고요. 수익이 안 나오면 소용이 없는 거지.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투자자들도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투자자들 몇 명이 안 들어가는 물건이긴 하지만 이처럼 지분에 있어서도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이 물건은 아무래도 입찰하기가 쉽지 않겠죠. 신권이 낙찰될지 좀 유찰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만 유찰이 된다면 입찰해보고 만약에 이 원래 들어왔던 투자자가 공짜 우수 매수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공짜 우수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 투자자와 협상을 해서 다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다른 길을 유도를 해서 수익을 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작년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처음에 먼저 가져간 사람이 우선을 받다 보니까 현재 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상태는 작년보다 훨씬 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분이라는 투자 방식이 여러 투자 방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수 지분으로 접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분을 늘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체의 물건을 가져가는 이런 투자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물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